2021년 여름학기 수학적 사고 2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재 4장 7절 최적화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제 미분 파트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최적화 문제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최대나 최소가 되는 그런 경우를 계산해 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제를 한 두 문제 정도 풀어보겠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앞에서 다 이미 얘기가 되었지요. 최대 최소 얘기를 할 거니까 극값을 계산하는 문제이고, 당연히 어떤 함수 y의 일계도 함수 y 프라임을 가지고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교재의 예제 1번 볼까요? 어떤 농부가 1200m의 재료를 가지고 곧게 뻗은 강을 경계로 해서 직사각형 모양의 밭에 울타리를 치려고 한다 그랬어요. 강 쪽에는 울타리가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3면에만 울타리를 치는 거죠. 그런데 울타리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직사각형의 수치를 구해봐라 그랬어요. 자,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쪽 아래로 이렇게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 쪽은 경계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농부가 자기가 가진 땅에 이렇게 3면에다가 울타리를 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울타리는 이렇게 3면에만 쳐지는 거예요. 이쪽은 울타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사이즈를 이렇게 세로를 y라고 하고 가로를 x라고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쪽에 세로가 또 하나 필요하니까 x와 y 두 개를 더한 값이 1200m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 땅의 넓이가 가장 크도록 이걸 정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땅의 넓이라는 것은 직사각형 모양이니까 당연히 가로 세로를 곱하면 되겠죠. x와 y를 곱한 값, x 곱하기 y라는 함수가 최대값이 되도록 x와 y를 정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금방 얘기한 것처럼 울타리 재료가 1200m였으니까 아래쪽엔 울타리가 없고요. 3면에만 울타리를 칠 거고 직사각형 모양의 땅에다가 울타리를 치려고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가로를 x라고 하고 세로를 y라고 두었습니다. 그럼 이쪽 세로도 y가 되고요. 그래서 울타리 재료는 x와 2y를 더한 값이죠. 그래서 x와 2y를 더하면 1200이다라는 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 조건 하에서 넓이는 직사각형 넓이니까 가로 세로 곱하면 되고요. 가로 세로 곱하면 x 곱하기 y.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변수가 두 개니까 하나의 변수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x 플러스 2y가 1200이 돼야 된다라는 이 조건을 가지고 오면 되겠죠? 여기 x로 이미 풀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바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x 대신에 이 값을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2y가 넘어가서 1200 마이너스 2y가 x가 되죠. 그래서 x 대신에 1200 마이너스 2y 이렇게 바꿔놓으면 넓이는 거기에 y가 곱해진 값이니까 여기 1200 마이너스 2y에 y를 곱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넓이가 y만의 함수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곱하면 1200y고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y 제곱이죠. 그래서 넓이는 y의 함수고 그 식은 2차 다항함수로 1200y 마이너스 2y 제곱 이렇게 표현됐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 값이 최대가 되는 곳을 정해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배운 대로 임계점을 계산해 주면 되죠. 그럼 도함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럼 미분해 볼까요? a'
1200y 마이너스 2y 제곱을 변수가 y니까 y로 미분하는 거예요. 1200y, y로 미분하면 1200이고요. 마이너스 2y 제곱, y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4y. 그렇죠? 정리하기 위해서 4로 묶어내겠습니다. 그럼 앞에는 300이 곱해지면 1200이 되고요. 뒤에는 마이너스 y. 그래서 4 곱하기 300 마이너스 y. 그렇죠? 예. 이제 A'의 부호를 조사해 주면 돼요. 그렇죠? 예. 극대값, 극소값은 임계점 안에 다 있다라고 했는데 다항 함수니까 특이점은 없고요. 그렇죠? 그럼 정점만 계산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미분계수 0 되는 곳 찾아야 되는 거고 예, 그 점이 극대나 극소가 될 수 있는지 그 점을 중심으로 도함수의 부호를 조사하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A'의 부호를 조사해 볼까요? A'이 4 곱하기 300 마이너스 y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값이 0 되는 곳은 y가 300일 때죠. 자, 그럼 y가 300일 때 중심으로 해서 A'의 부호를 조사를 합니다. y의 값이 300보다 더 큰 값이면 300에서 300보다 큰 값을 뺐으니까 부호가 마이너스. 그렇죠? 그러면 300 마이너스 y의 부호가 거기에 4 곱한 것이 A'이니까 A' 부호하고 완전히 일치해요. 그래서 A'도 마이너스. 그렇죠? y가 300보다 작으면 300에서 300보다 작은 값을 뺐으니까 플러스. 그래서 A'은 플러스. 그렇죠? 자, 그렇다면 A라는 함수는 300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서는 도함수가 플러스 증가하고 있어요. 오른쪽은 도함수가 마이너스 감소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다항함수니까 y가 300일 때 당연히 연속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판정법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증가하다 감소하니까 극대값을 갖는 곳이다. 그렇죠? 자, 그럼 극대값을 갖는 곳을 하나 찾았습니다. 근데 우리 문제는 최대값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극대값이 최대값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판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이 극대값이 최대가 되나 판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함수에 대해서 극대값을 갖는 곳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유일한 극값을 갖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값에서 유일한 극값이 나타나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왼쪽은 도함수 부호가 플러스니까 왼쪽은 이렇게 항상 증가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증가하면서 이 값까지 도달하려고 하면 왼쪽에는 이 값보다 여기서 함수값보다 더 큰 값이 있을 수는 없어요. 증가해 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왼쪽 더 큰 값이 없습니다. 오른쪽도 이 값을 치고 나면 감소 상태에 있어야 돼요. 감소 상태에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이 오른쪽에는 여기에서의 함수값보다 더 큰 값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왼쪽 오른쪽에서 이 300에서의 함수값보다 더 큰 값은 없다라는 게 판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왼쪽 그리고 오른쪽에서 300에서의 함수값보다 큰 값은 없다. 그렇죠? 예, 이렇게 판정이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판정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 극대값은 결국 최대값이 된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판정을 해준 겁니다. 자, 그래서 극대값을 먼저 조사를 하고 이 극대값이 최대가 되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판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A라는 값은 넓이 y가 300일 때 최대값이다. 이렇게 얻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직사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하는 그 울타리의 사이즈, 직사각형의 사이즈를 구해라라는 게 문제니까 y를 300으로 두면 되겠다라고 답을 주면 되겠죠. 그렇다면 y가 300이니까 이제 x의 값은 1200에서 y 두 개를 빼면 되는 거죠. 2y를 빼면 되는 건데 y가 300이니까 2y는 600. 그렇다면 1200에서 600을 빼면 x는 600m로 정하면 되겠죠. 자, 그럼 치수 결과가 나왔습니다. y는 300m, x는 600m.
예, 이렇게 정하면 넓이가 최대가 되겠다. 그렇죠? 3면에 울타리를 쳤을 때. 그렇죠? 예,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 예제 4번 보세요. 교재 예제 4번. 폭이 3km인 곧게 뻗은 강이 있다. 예, 이렇게 여기 오른쪽 그림 볼까요? 예, 이렇게 나란한 평행인 두 직선이 경계가 되는 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곧게 뻗은 강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방 위의 점 A에서 여기 A라는 점이 있어요. 예, 여기서 지금 출발하려고 합니다. 예, A에서 배를 타고 정반대편 제방, 여기 C라는 점이 정반대편입니다. 이렇게 수직거리로 바로 건넜을 때 정반대편, 예, 거기서부터 아래로 8km 떨어진 지점 B에 최대한 빨리 도착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 정반대쪽에서 아래쪽으로 8km 떨어진 지점, 여기라고 할까요? B라는 지점이 도착하려는 곳입니다. 예, 여기에 도착하려고 해요. 그런데 최대한 빨리 가려고 하고 있어요. 예, 빨리 간다라고 했으니까 사용되는 시간이 최소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갈까 방법을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방법은 배를 타고 강을 가로질러서 지점 C까지 간 다음에 여기 C까지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는 B까지 그냥 달려간다 그랬어요. 예, 여기 건넌 다음에 8km를 그냥 달려가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지점 B까지 여기 가려는 곳까지 그냥 바로 배를 타고 가겠다. 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곧바로 배를 타고 가는 방법. 자, 그 다음 세 번째 방법은 B하고 C 사이에 어떤 지점 D를 정해두고 D까지 배를 타고 간 다음에 D에서 나머지 이만큼을 달려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배를 타고 가면 배의 속도는 6km per hour 이런 속도가 나오고요. 이 사람이 달려가는 속도는 8km per hour 이 속도로 달려갈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가능한 한 빨리 지점 B에 도착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겠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어느 지점에 상륙해야 되냐? 이 D라는 점을 C부터 B까지 정할 수 있어요. 이 사이에 두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걸 이제 풀어 보겠습니다. 가볼까요? 이 강폭은 3km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정반대편에서 아래쪽으로 가려는 곳은 8km 떨어져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럴 때 C하고 B 사이에 어떤 점 D를 선택을 해서 C에서 D까지를 X킬로미터라고 해볼까요? 자, 그렇다면 여기 D까지 배를 타고 건너고 그리고 나머지를 달려갈 거니까 이만큼 남는 것은 전체 8km에서 X킬로미터를 빼주면 8-X킬로미터 이만큼은 달려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방법에 의하면 X킬로미터라는 것은 이 D라는 점이 C에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A에서 C까지 배를 타고 건너고 나머지 8km를 달려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D가 C에 오게 되면 X는 0이지요. 그렇죠? 예, X는 0부터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D라는 점은 B에 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A에서 B까지 그냥 바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X의 값은 8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X의 값은 0일 수도 있고 8일 수도 있고 0과 8 사이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주어진 구간은 X가 움직이는 구간은 0 이상 8 이하 즉 닫힌 구간이지요. 폐구간. 그렇죠? 폐구간에 주어진 어떤 함수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가장 빨리 가고 싶다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사용하는 시간을 계산해 봐야 돼요. 자, 여기 D라는 점까지 배를 타고 가고 나머지를 달려간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여기 배를 타고 간 이 거리가 있겠죠. 예, 여기 강폭이 3km고 여기 정반대편에서 D까지가 Xkm니까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생겼어요. 예, 배를 타고 건넌 이 거리는 직각삼각형의 빗변이지요. 그렇죠? 예, 이 두 변이 하나는 3km, 하나는 Xkm니까 빗변의 길이는 루트 X제곱 플러스 9km.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써서 계산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배를 타고 간 거리는 루트 X제곱 플러스 9, 그리고 나머지 달려간 거리는 8 마이너스 X.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X킬로미터를 잡았을 때의 시간, 그 시간을 TX라고 한번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T, 시간, time이란 뜻으로 대문자로 T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그렇다면 일단 시간은 배를 타고 갔을 때 걸린 시간 계산해야 되죠. 그런데 배를 타고 갔을 때 걸린 시간은 배를 타고 건너간 거리를 그 배를 탔을 때 배의 속도로 나눠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배를 타고 간 거리가 루트 x제곱 플러스 9km인데 그때 배의 속도는 6km per hour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속도 이 값을 여기 거리 그렇죠? 예. 그래서 거리를 속도로 나눈 거예요. 예, 그때 배를 타고 간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간 시간은 6분의 루트 x제곱 플러스 9. 그렇죠? 단위는 시간이고요. hour였으니까. 자, 그럼 나머지 달려갈 때 쓴 시간, 달려간 거리가 8 마이너스 x 킬로미터입니다. 그런데 달리기 속도는 시속 8km per 시속 8km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역시 속도로 거리를 나눠주면 됩니다. 거리 8 마이너스 x를 속도 8로 나누면 달려갔을 때 사용한 시간, 달리기 그렇죠? 8분의 8 마이너스 x시간 이렇게 사용이 됐죠. 그렇다면 배를 타고 간 시간 플러스 달려간 시간 합하면 이 사람이 목적지까지 갈 때 사용한 시간이죠. 그래서 여기 x킬로미터 지점까지 배를 타고 나머지 달려갔을 때 걸린 시간은 6분의 루트 x제곱 플러스 9 플러스 8분의 8 마이너스 x 이만큼 사용을 했죠. 자, 그럼 x는 0 이상 8 이하니까 당연히 tx는 폐구간 0부터 8까지의 정의된 함수고요. 그렇죠? 여기 뒤에 쪽은 달렸을 때 이 시간 잰 것은 다항함수니까 연속함수고요. 앞에 배를 타고 간 시간은 루트라는 부분이 있는데 루트 안에 x제곱 플러스 9, 0보다 큰 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 안에서는 연속이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연속인 거 두 개 더했으니까 이 함수는 연속인 함수가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이때 이 사람이 사용한 시간은 폐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다. 그렇죠? 그럼 우리 앞에서 배운 정리가 있었죠. 폐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는 끝점이나 임계점에서만 계산을 해주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끝점과 임계점만 계산해 보면 됩니다. 자, 가볼까요? 자, 그렇다면 끝점은 0일 때와 8일 때니까 임계점만 계산해 보면 되겠습니다. 임계점은 미분계수가 0 되는 곳과 미분할 수 없는 곳이니까 이것의 도함수를 먼저 구해보면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tx가 6분의 루트 x제곱 플러스 9 플러스 8분의 8 마이너스 x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니까 이 함수를 미분해 보겠습니다. 도함수 T'X는 앞에 거 미분해 볼까요? 곱해진 상수 6분의 1은 그냥 곱하면 되고 루트 어쩌고 미분하면 2 루트 어쩌고 분의 그렇죠? 자, 그렇다면 2 루트 x제곱 플러스 9분의 하는 게 있었고 끝나면 안 되고 이 어쩌고를 미분해서 곱해야 되는데
x제곱 플러스 9를 미분하면 2x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가 약분되고 결과는 6 루트 x제곱 플러스 9분의 x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예. 뒤에 거 8분의 8 마이너스 x를 미분하면 8분의 8은 1, 상수니까 미분하면 0이고요. 마이너스 8분의 x는 미분하면 마이너스 8분의 1이죠. 그렇죠? 자, 그럼 t 프라임 x의 모양이 6루트 x제곱 플러스 9분의 x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되는 건데 예, 이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곳이 특이점이에요. 근데 이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곳은 여기 분모가 있으니까 분모가 0 되는 곳이 있으면 고려해 봐야 되겠는데 분모는 0 되는 곳은 없어요. 루트 안에 있는 값이 x제곱 플러스 9, 0보다 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특이점은 없다라는 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임계점은 t''이 0 되는 곳, 정점만 가지고 구성되지요. 자, 그럼 정점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정점은 금방 얘기한 것처럼 t'이 0 되는 곳, t'이 0 된다라는 것은 이 값이 0 되는 거니까 6루트 x제곱 플러스 9분의 x에서 8분의 1을 뺀 값이 0이다. 예, 그럼 뺀 값이니까 서로 같으면 0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t'이 0 되는 곳은 6루트 x제곱 플러스 9분의 x가 8분의 1하고 같은 곳이죠. 그래야 같으면 빼주면 0이 되죠. 그렇죠? 자, 그럼 이 값을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곱한 것과 이렇게 곱한 것이 같으면 되죠. 그래서 6루트 x제곱 플러스 9가 8x하고 같으면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이렇게 2로 나눠주면 여긴 3이고 여긴 4니까 3루트 x제곱 플러스 9가 4x하고 같으면 됩니다. 이제 그런 x를 구할 거니까 제곱해서 루트를 치워볼까요? 제곱하면 4x 제곱한 건 16x의 제곱. 이쪽 왼쪽을 제곱하면 3의 제곱은 9고 루트 제곱하면 루트만 치우고 x제곱 플러스 9가 되네요. 그렇죠? 예, 이제 정리하면 되겠어요. 9x제곱 넘겨주면 16x제곱에서 9x제곱 뺐으니까 7x제곱. 그렇죠? 남는 건 9, 9, 81. 그렇죠? 그러면 7x제곱이 81이니까 x제곱은 7분의 81. 그렇죠? 예. 그렇다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분의 81인데 x는 0 이상이고 8 이하인 곳에 있는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루트는 올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플러스만 남았어요. 루트 7분의 81. 81은 9의 제곱이니까 이 값은 루트 7분의 9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점에서 우리가 구한 임계수는 x는 루트 7분의 9다. 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끝점까지 해가지고 함수값 계산해보고 비교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계산해 볼까요? 양쪽 끝점은 x가 0일 때, 8일 때. 그렇죠? 예, 그리고 임계점은 특이점은 없었고요. 특이점 없었고 정점만 가지고 구성됐는데 정점은 루트 7분의 9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럼 x가 0일 때, 8일 때, 루트 7분의 9일 때 세 군데에서만 시간 t를 계산해 보면 되겠죠? 예, 거기서 가장 작은 값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럼 t0부터 계산해 볼까요? t식의 x자리에 0을 대입하면 6분의 루트 0의 제곱 플러스 9 플러스 8분의 8 마이너스 0. 그렇죠? 0의 제곱 0이고 루트 9는 3이니까 6분의 3 계산하면 이쪽 앞에 있는 값은 2분의 1이지요. 거기에 8분의 8, 1이지요. 1하고 2분의 1, 2분의 1은 0.5니까 두 개 더하면 1.5 다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x를 0으로 선택하면 걸리는 시간은 1.5시간, 1시간 반 걸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x가 0이다라는 것은 c, 여기로 배를 타고 가고 나머지 8km를 뛰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1시간 반 걸립니다. 자, 그 다음 x가 8일 때 계산해 볼까요? x가 8이면 6분의 루트 8의 제곱 플러스 9 플러스 8분의 8 마이너스 8. 8 마이너스 8은 0이니까 뒤에 건 0이고요. 예, 앞에 있는 것은 6분의 루트 8의 제곱은 64니까 9 더하면 73. 6분의 루트 73.
예, 계산기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424 정도 나오네요. 예, 그럼 1.424 시간, 예,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즉 x가 8일 때니까 그냥 A에서 바로 배를 타고 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가면 1.424 시간 정도 걸린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x가 루트 7분의 9일 때 시간을 계산해 볼까요? 그렇다면 이 계산은 x에다가 루트 7분의 9를 대입하면 6분의 루트 7분의 9의 제곱 플러스 9 플러스 8분의 8 마이너스 루트 7분의 9. 그렇죠? 루트 안에 이거 제곱하면 루트 7은 7이니까 7분의 81. 그렇죠? 거기다 9를 더했는데 7분의 하고 통분하면 7, 9, 63. 그렇죠? 그러면 7분의 144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루트 씌운 값이니까 루트 7분의 루트 144인데 144는 12의 제곱이죠. 해서 루트 7분의 12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그것을 6으로 나눈 거니까 6분의 하고 계산하면 여기 이렇게 2가 남죠. 루트 7분의 2가 됩니다. 예, 그래서 앞에 있는 값은 루트 7분의 2네요. 그렇죠? 뒤에 8분의 8 하는 건 1이죠. 거기서 마이너스 이렇게 곱한 것분에 이렇게 곱한 거니까 8 루트 7분의 9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 분모에 8 루트 7이 있으니까 이 값도 8 루트 7분의 하고 통분하면 2, 8이 16. 그렇죠? 거기서 이만큼 빼줄 거니까 8 루트 7분의 16 마이너스 9. 거기에 1을 더한 거죠. 그렇죠? 16 마이너스 9는 7이지요. 예. 그렇다면 1 플러스 8 루트 7분의 7 이렇게 계산이 된 거고 루트 7하고 7 약분하면 여기 루트 7이 남죠. 그래서 1 플러스 8분의 루트 7이네요. 그렇죠? 예, 이제 루트 7 계산기로 계산해서 1 플러스 8분의 루트 7을 계산하면 대략 1.331 시간 이 정도 나오네요. 됐죠? 자, 그럼 이 중에 최대 최소가 있는 거니까 가장 늦게 도착하는 것은 예, 여기죠. x가 0일 때.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것은 여기지요. x가 루트 7분의 9일 때. 그렇죠? 그럼 우리는 가장 빨리 가려고 한다라고 했으니까 답은 예, 1.331 시간이 걸리는 x를 루트 7분의 9로 선택했을 때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x가 루트 7분의 9일 때이다. 됐죠? 그래서 이 C라는 지점에서 예, 여기 X킬로미터라는 것을 루트 7분의 9km 이걸로 선택을 하면 예, 그러면 여기까지 배를 타고 가고 나머지 뛰어갔을 때 예, 그때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이번 시간까지 해서 예, 이제 미분 파트는 예, 다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어서 예, 적분 얘기로 들어갈 건데요. 미분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예, 우리가 앞에 극한부터 배웠고요. 그 극한을 가지고 미분계수, 도함수 예, 이것을 정의를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기초함수의 도함수를 계산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 도함수가 어떻게 응용되냐라는 걸 본 건데 예, 미분 파트를 예,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책에서 배운 것은 예, 어떤 함수의 최대, 최소 이런 것들을 구할 때 미분이 응용될 수 있다라는 걸 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전에 물론 미분을 이용해서 어떤 함수의 근사값을 구하는 것도 배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분을 응용할 수 있는 파트는 근사값 계산하는 문제라던가 아니면 최대, 최소 예, 이런 것들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함수로 표현을 할 수 있었을 때 그 함수의 그래프까지 다 그려낼 수 있다면 각각의 시점마다 그 값이 어디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더 응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수익을 어떤 함수로 표현했을 때 그 함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렇다면 이게 최소가 되는 순간이 어딜까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예, 우리가 손해를 줄일 수 있어요. 그렇죠? 반대로 우리 수익이 그 함수로 표현됐는데 증가하는 상태에 있다 그러면 야, 여기선 최대값이 어딜까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미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최대인 상황, 최소인 상황, 항상 어떤 상황의 최적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